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목요일 현재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4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외국인 개인 할 것 없이 다 지금 팔고 나가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규모 자체가 지금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얼어붙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비투한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거로 보여요. 지금 연일 정권사들은 정권사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주식들, 그것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 반대 매매라고 강제 매각에 나서면서 이제 강제로 주식을 청산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진작 투기꾼들, 큰손들은 빠져나가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주식시장에 남아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겠죠. 자,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에 한 달 내에 부동산의 금매가 거의 소진돼 버리고 지금 호가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끌 비투해서 집을 샀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이게 장기화되면 집값이 올라서 버는 돈보다 지금 40년, 50년 만기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었을 때 늘어나는 금리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절박감 또는 더 나아가서 지금이 제일 싸다는 황당한 그런 논리에 매몰되어서 그런 걸 판단하는 거죠. 자, 지금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직장에서 수없이 퇴출될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출되면 주담대 대출의 원리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장을 다녀도 버는 것 절반 이상을 주담대 원리금 갚는데 상환하는 2030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 2030을 보고 집 사라고 꼬드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출 특혜를 주겠다고 꼬드기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애들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집을 사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라는 부분은 나중에 두고 해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도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기업들의 40%가 버는 이익이,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은행의 대출 이자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업이 사실상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문을 닫기가 어려워서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폐업하게 되면 부채를 일시에 다 갚아야 될 거고 못 갚게 되면 파산, 회생으로 가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런 부채를 갖다가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보자고 적자가 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계속 대출을 갖다가 얻으면서 끌고 오다가 이제 코로나 대출 특혜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빡빡해지니까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미국만 해도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 돈이 씨가 말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금리, 미국 국채 고금리가 장기화 고착돼 버린 상황에서 미국의 은행들이 앞으로도 미국 10년물 국채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용이 약해진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 적용되는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무색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모기지 금리가 8%가 넘어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고금리 장기화 고착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돈이 씨가 마른 상태가 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환율이 다시 이제 급등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환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 경제 달러 자체가 원래 강달러가 되기 어려운 조건, 미국 경제가 워낙 문제가 많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하고 부채가 많아서 강달러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예년 같으면 1달러에 1,500원대가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환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 60원 안팎에서 버티고 있지만 이 뚝이 한번 무너지면 이것이 훨씬 많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자, 유가는 90달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전쟁의 양상이 적당히 선을 그어서 그 안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저 중동 전쟁이 오래 갈 거고, 오래 가면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할 거고, 그 변수들이 확산되면서 결국은요, 지금 중동에서 제2의 오일 쇼크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3년 그리고 79년 이럴 때 오일 쇼크를 1차, 2차 겪었죠. 그 당시에 오일 쇼크를 견뎌낸 사람들은 그때 기름값이 갑자기 3배, 4배로 뛰면서 나타났던 현상을 기억을 할 겁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면서 그 속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11.6이라는 사태도 일어났지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한국의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영향까지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4분의 3의 원유를 의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겪게 될 문제라는 것은, 겪게 될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경제 상황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사우디에 가서 빈살만하고 카타르에 가서 국왕하고 어떤 계약을 수주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부분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비상경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운영 자금이 부족해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원료를 살 돈과 월급 들 돈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현금을 쌓아놓고도 현금 확보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친기업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배워야 되죠. 정부의 지금 관료들은 모든 상황이 괜찮다 말만 하고 전혀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하는 총재도 내가 경고했지 않냐고 하면서 저금리 시대가 끝이 났는데 고금리 시대가 오는데 연끌 비투에서 집 사면 후회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야죠. 누가 한국은행장 말만 듣고 겁을 먹습니까? 경제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숫자가 아닌 말로만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신경 안 쓰지요. 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 예의주시를 해서 지금 이 모양입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스스로 지금 비구이안이 디폴트 되면서 또 다른 위기, 즉 부동산 위기와 금융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중국에서 지금 돕기는커녕 엄청나게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중국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지금 연준이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회장이나 투자가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물가, 금리를 갖다가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한마디로 금리가, 물가가 연준의 통제력을 벗어났다.
그래서 내년에는 70년대에 미국이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오일 쇼크까지 갖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남발에다가 엄청난 국가 채무에다가 오일 쇼크라는 상황까지 겹치고 여기에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신용 자체가 바닥으로 무너지면서 국채 금리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서 미국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다, 성장이 견고하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 유례없는 호황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 지금 미국의 최고 빅테크 기업들조차 지금 주가가 폭락할 정도로 여러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빠진 미국의 경제 상황은 월가 붕괴에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단순한 경제 논리로 미국의 국채 이자가 5%가 넘어가면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주식 자체가 매력이 없는 요인으로 가고 있어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채 이자와 그리고 주식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채 이자가 낮아서 재미가 없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하죠. 국채 이자가 아주 높을 때는 사람들이 주식 위험 부담을 안고 하기보다는 전부 국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니까 오늘 당장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어제 미국에서 붕괴된 것보다 더 큰 속도로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결국 미국의 종속적인 변수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변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외국인이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더 뽑아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 경제를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 총체적인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도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의 시간은 다소 걸릴 수는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지연시키면서 끌어가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시점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주식시장과 환율과 또 부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위기를 자각하고 정치권이 다른 것은 다 뒷전으로 돌린 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건데 지금도 저렇게 쌈박질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결국 경제가 망가져서 서민들한테 고통이 가중될 때까지 정치는 아무 노력을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살면 찝찝찝 깨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